세계 각국에는 그 나라를 위협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삼합회 그리고 일본의 야쿠자가 유명한데요. 오늘 다뤄볼 범죄 조직은 바로 일본의 야쿠자입니다. 야쿠자의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일본의 17세기 에도 막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당시 시대상이 안정되기 시작하며 전쟁을 할 일이 없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일거리가 없어진 사무라이들이 집단으로 모여 폭력배가 되기 시작했고, 이런 폭력적인 사무라이 집단들을 하타모토 야코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은 마을마다 도박장을 차려놓고 보호비를 갈취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8세기가 되고 좀 더 구체적인 야쿠자의 뿌리가 되는 세 개의 집단이 차례로 등장하게 됩니다. 노름꾼 집단으로 불리던 바쿠토, 노점과 상인들의 집단인 데키야, 그리고 그냥 폭력배 집단으로 묶인 구렌타이입니다. 첫 번째로 노름꾼 집단인 바쿠토들은 놀랍게도 초기에는 정부에서 고용한 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들을 내세운 것이었는데요. 이 바쿠토들은 도박장이라는 거대한 돈줄을 쥐고 다른 세력들보다 단기간에 엄청나게 세력을 불린 불법적인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데키아는 상인들의 집단이었는데요. 그 기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이들은 상인들의 집단이란 말과는 다르게 자리세를 갈취한다거나 바가지를 씌워 물건을 강매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이들은 신분 체계가 확실했는데요. 두목, 부두목, 조장, 부하, 견습생 이라는 순서로 조직 구성을 세분화하여 현대 야쿠자 조직의 기본적 틀을 마련합니다. 세 번째인 구렌타이는 말 그대로 불량배들의 모임이다 보니 바쿠토나 데키아에 비해 역사가 짧고 그저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 세력을 불린 순수한 폭력배 집단의 특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후 19세기 중반에 전설적인 인물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시미즈노 지로초라는 사람입니다. 본명은 야마모토 초고로였으며 원래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으나 바쿠토 집단에 가담하여 폭력배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에는 존황양이 운동이 벌어졌는데요. 존황양이란 쉽게 말해 천황을 받들고 외세는 물리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시미즈노는 다른 집단들의 선택과는 다르게 존황파에 가담하게 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존황파가 승리하게 되며 존황파에 가담했던 그는 과거의 죄를 모두 사면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본거지로 삼았던 시미즈 지방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야쿠자들은 극단적인 국수주의를 표방했고 현양사라고 불리는 정치 집단은 이런 폭력 조직들을 밑에 두고서 이른바 정치 깡패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서 야쿠자들은 자신들이 애국자 집단 혹은 협객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는데요. 사실은 그냥 폭력 조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1950년 야쿠자 조직을 정치계와 이어주는 결정적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고다마 요시오입니다. 그의 활약으로 야쿠자들은 더욱 입지를 넓힙니다. 이후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야쿠자들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루게 되고 가장 큰 3대 야쿠자 파벌이 생성되는데요. 바로 야마구치구미, 스미요시카이, 이나가와 카이입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파벌은 바로 야마구치구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4년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이들의 수익은 무려 연간 66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는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을 다양한 방면에 걸쳐 획득했는데요. 건설업과 도박, 사채 등을 비롯해서 연예계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큰 수입원은 바로 마약 판매로 인한 수익으로 이미지 관리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판매하지 않고 대부분 하위 조직들에 맡기고 있습니다. 야쿠자들은 본인들이 마약만큼은 절대로 손대지 않는다며 발뺌하지만 1960년대 일본의 경시총감을 지냈던 하타노 아키라는 야쿠자가 마약을 팔지 않는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야쿠자들이 마약은 취급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야마구치 구미의 세 번째 두목이었던 다오카 카즈오가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 야쿠자를 포장하기 위해 내걸었던 슬로건입니다. 심지어 물수건으로도 수익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뜬금없이 야쿠자가 웬 물수건인가 싶지만 자신들이 관리하는 지역의 식당들에 강제로 납품받게 하는 식으로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야쿠자 조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출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큰 돈을 만들어 조직에 바치는 것, 하나는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지정한 임무를 처리하거나 큰 범죄를 저지른 뒤 감옥에 가면 약 10년 내지 20년간 복역을 하게 되고 출소하면 보상금을 받고 조직 내 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이 상당히 강해져서 사람 목숨을 함부로 뺏었다가는 피해자가 단 한 명일지라도 무기징역을 받기 때문에 젊은 야쿠자 조직원들은 거의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나이가 많거나 형편이 어려운 조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3대 파벌 중 가장 큰 야마구치 구미에는 전설이라 불리는 인물이 한 명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인물인 다오카 카즈오라는 두목입니다. 그는 연예계 전반에까지 걸쳐 영향력을 행사했고 심지어는 그를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되고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유명 배우들이 그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나 야쿠자를 소재로 다룬 영화에서 2편 연속으로 주연을 맡았던 일본의 국민 배우 타카쿠라 켄이라는 배우는 그의 결혼식에 다오카 카즈오가 직접 참석을 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엔카 가수였던 미소라 히바리라는 가수의 경우 직접적, 간접적으로 다오카 카즈오가 상당히 밀어줬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또 유명한 야쿠자 출신 인물로 하나가타 케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시부야를 제패한 야쿠자 중에서도 맨손 싸움의 최강자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를 모델로 만화 캐릭터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바로 일본 만화 바키 시리즈의 등장인물인 하나야마 카오루라는 극중 인물이 그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한국계 야쿠자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선우영빈과 양원석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선우영빈은 명동으로 파견돼 활동했으며 한국의 유명 인물인 김두한과 대립하다가 이후 친분을 맺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는 하야시라는 인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친일파로 등록되어 있는 인물이며 말년에는 기업인으로 활동하다가 서울 지하철 건설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양원석의 경우는 정말로 순수한 폭력배 그 자체였던 인물로 상당히 잔인하고 흉폭했던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가장 전설적으로 전해지는 일화로는 조직원 8명만을 데리고 상대 조직에 잠입해 100명 가까이 되는 상대 조직원들을 제압한 사건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최배달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최영희 씨와도 친분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서로 모르고 지내던 사이에는 길에서 시비가 붙었지만 금방 화해하고 이후 친하게 지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의 야쿠자들은 2020년 조사 발표에 따르면 전국 24개 단체 그리고 소속된 조직원의 숫자는 약 2만 8천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야쿠자의 세력이 가장 컸던 1960년대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규모인데요. 1963년 당시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조직원의 숫자만 18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숫자가 이렇게 감소되게 된 것은 일본에서 제정된 법 때문이기도 한데요. 1991년 일본에서 제정된 폭력단 처벌법으로 야쿠자 조직들은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문제를 일으키다가 걸리더라도 하부 조직의 책임으로 꼬리 자르기가 가능했지만 이 폭력단 처벌법은 상위 조직까지 처벌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에는 이 폭력단 처벌법을 더 강화시킨 폭력단 배제법을 전국에서 시행하게 됐는데요. 이 폭력단 배제법은 말 그대로 야쿠자에 몸담은 사람은 일본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겠다는 뜻입니다. 휴대폰 개설, 은행 거래, 보험도 들 수가 없고 한번 야쿠자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으면 나중에 일반 기업에 취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처벌법입니다. 이런 강력한 처벌법으로 인해서 야쿠자들의 조직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이제는 해삼을 채취해서 내다 팔거나 멜론을 서리하는 등 상당히 생활이 어려워졌다네요. 그러나 이렇게 제약이 강한 법이 제정되자 이제는 야쿠자들이 아닌 새로운 범죄 조직이 폭력단의 온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구레라는 점조직으로 야쿠자들이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되자 자신들의 일을 대신해줄 이들을 조직적으로 모은 폭력 집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야쿠자의 뒤를 이어 일본의 새로운 범죄 집단으로 떠오르게 된 한구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